좋은 것은 알리자 요양보호. 반갑습니다. 소문난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선생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시험 치고 보니 이 요점 정리를 한 번 더 보고 갈 걸 아쉽네요. 이것만 보면 거의 풀 수 있어요. 다들 보세요. 제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생님들께서 제 요점 정리 영상을 강력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요점 정리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 기출문제 풀려고 들어오셨죠? 쪽집게 기출문제 필기 실기 기출문제 10회 80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의리 있게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필기시험 출발할게요.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입니다. 세대 통합이라는 것은 세대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갈등과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유대감이 감소된다. 2. 조심성이 감소된다. 3. 우울증 경향이 감소된다. 4. 정서적 의존성이 감소된다. 5.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감소된다. 정답은 1번 유대감이 감소된다 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관계가 줄어들게 되어지고요. 유대감이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보기 2번 조심성은 더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자신감도 줄어들게 되어지지요. 지각 능력도 떨어지지, 행동은 느려지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조심하게 되어집니다. 보기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은 더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노화가 되어질수록 유대감 줄어든다고 했죠. 더 조심조심하게 되어지죠. 우울증 경향도 더 증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내 마음에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는 1. 국민연금보험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의 질병 및 건강 증진, 국민 보건 향상, 그러니까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 양로시설 2. 방문요양 3. 노인요양시설 4. 노인복지주택 5. 노인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번 방문요양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방문요양이고요. 보기 5번 보면 여기도 가정이 들어가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가정과 같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요양과는 다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입니다. 보기 1번과 3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국가 지원 20%입니다. 이것은 그냥 외우셔야 되고요. 본인 부담 15%에서 20%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한데 이것은 본인 부담에 대한 시험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기 2번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한 집에 살아요. 그래서 통합징수합니다. 그러나 서로 맞벌이 부부예요. 그래서 각각 돈 관리를 합니다. 독립회계다라는 거죠. 통합징수 독립회계입니다.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4번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체예요. 거기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겠죠. 자,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암기할 것도 많고 또 내용도 어렵습니다. 요점 정리 영상에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앞서 공부하셨던 많은 선생님들께서 강추하는 영상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걸로 쇼쇼쫑 들어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동기 유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1. 대상자의 복약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2.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가족에게 알린다. 3. 숙련된 기술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입니다. 동기 유발한다 이것은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으쌰 한다 라는 거죠.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2.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3.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5.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정답은 1번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한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학대의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입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요. 그래서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인학대와 관련되어져서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요점 정리 영상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 4.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설명한다. 5.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정답은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느라 점심시간 없이 일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수당 없이 초과 근무를 하였다. 1. 평등에 관한 권리. 2. 자유에 관한 권리. 3. 노동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교육에 관한 권리. 정답은 3번 노동에 관한 권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입니다.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 잘 아는 복지연구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입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입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입니다. 옴치료는 올치료 모두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옴에 걸린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두 치료한다 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강력하게 치료하겠습니까? 그만큼 옴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1번처럼 감염 부위를 만진다. 보기 3번처럼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이런 것 정답 아니겠죠. 보기 2번
오염된 속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운 침구는 3일 동안 햇볕을 바짝 쬐게 하거나 그것도 안 될 때는 4번처럼 다리미로 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 대상자의 옷을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으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제한 2. 식물성 지방 제한 3. 채소와 과일 권장 4. 고칼로리 식이 권장 5. 정제된 저자녀 식이 권장 정답은 3번 채소와 과일 권장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질병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5.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정답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발생하기 쉽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하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 성분이 체내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 위험이 있고요. 약물 중독 나오면 신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부전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2. 식사량을 늘려 제공한다. 3. 계단 오르기 운동을 격려한다. 4. 항상 탄력 스타킹을 신게 한다. 5. 온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매일 체중을 측정한다 입니다. 그 이유는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잔뇨량 증가 2. 방광 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 1번 잔뇨량 증가입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안 좋은 게 증가가 되겠죠. 잔뇨량 증가합니다. 방광 용적은 감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되어집니다. 둔부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 모양 베개를 데워준다. 2. 뜨거운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3.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입니다. 욕창은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중요한 것 도넛 모양 베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이유는 그 도넛 모양 베개가 압박되어지는 부위에 혈액순환과 같은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주머니 사용도 하지 않는데 화상의 위험이 있겠죠. 파우더는 피부에 땅구멍을 막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질환은 말을 해보게 하여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게 하여 입 모양이 좌우 대칭인지 확인한다. 1. 빈혈 2. 뇌졸중 3. 신부전증 4. 알츠하이머병 5. 기립성 저혈압
정답은 2번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전구 증상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현기증, 팔다리 저림, 발음이 불분명하고 사물이 둘로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손상된 뇌의 반대편이 마비가 됩니다. 우측 뇌에 손상이 되어지면 좌측이 마비가 되어지겠죠. 근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 그건 너무 단순하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지면 우측이 마비가 되어지는데 더불어서 이거 언어장애, 말이 어눌해진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손해에 뇌졸중이 온다. 그러면 비틀거리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으로 진행된다. 2. 주의 집중력은 유지된다. 3.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4.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5.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 정답은 4번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입니다. 선망 나오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제공한다. 3.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 4.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하게 한다. 5. 활동량이 많은 날은 고혈당에 주의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보기 4번 인슐린 주사니까 주사로 놔야겠죠. 보기 5번 활동량이 많은 날은 저혈당에 주의해야 됩니다. 요점 정리 영상에서 쉽게 암기하는 법 있었죠. 저혈당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빨간색 글씨 보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밥은 잘 안 먹는데 활동량은 많습니다. 땀을 2통이나 흘리죠. 엄마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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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오른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조명을 어둡게 하고 생활한다. 2.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3. 눈을 자주 비벼 혈액순환을 돕는다. 4. 작업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자세를 취한다. 5.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5번 양쪽 눈 모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보기 2번 윗몸 일으키기 운동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정답이 아닐까요? 녹내장, 백내장 문제가 나오면 녹압, 백수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안압 나오면 무조건 녹내장이다. 수정체 나오면 무조건 백내장이다 했습니다. 녹압, 백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운동 이것은 안압을 올라가게 하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녹내장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건강 정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 음식의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입니다. 간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간장이나 소금은 줄이고 식초나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보기 2번 뜨거울 때 간을 맞추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 식은 후에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3번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높여줘요.
저도 예전에는 영양제 잘 안 챙겨 먹었는데 요즘은 잘 챙겨 먹습니다. 저는 유산균 그리고 콜라겐 먹고요. 그리고 저의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이 함유된 비타민 D 이것은 꼭 챙겨 먹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자고요. 네, 보기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콩이나 유제품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섭취해야 됩니다. 노인에게 안전한 운동 방법은 1. 준비 운동은 3분 이내로 한다.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을 한다. 3.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4. 운동 시간을 서서히 줄인다. 5.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3번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한다입니다. 뇌졸중 대상자가 성생활에 대해 고민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성생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2.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3. 윤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4. 뇌졸중 치료제를 드시면 성기능이 좋아져요. 5. 체위 변화를 위한 기구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답은 2번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 않아요 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린다. 2.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3.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4.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5.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라고 명시한 것은 헷갈리게 하려는 함정입니다. 고혈압 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 2.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는다. 3.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4.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5. 따뜻한 곳에 있다가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식재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2. 재활용 분리배출이 안 되어 있을 때 3. 대상자의 친척이 병문안을 왔을 때 4. 대상자가 자녀 옷의 세탁을 요구할 때 5.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 정답은 5번 대상자가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내용은 1.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함. 2. 최근에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짐. 3.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 4. 오후 5시에 본 소변의 양이 많음. 5. 텔레비전을 오랜만에 2~3시간 정도 시청함. 정답은 3번 오전 10시에 단감 1개를 다 먹음입니다. 보기 1번 아들 가족이 가끔 방문한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을 가끔 방문한다 생각하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을 가끔 방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가끔, 오랜만에, 많다, 적다, 심하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 작성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시설장과 상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3.
시설에 오시기 전에 작성했어야 합니다. 4.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어르신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 정답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철회도 가능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올라간다. 2. 피부가 붉어진다. 3. 맥박수가 감소한다. 4. 소변량이 증가한다. 5.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겠죠. 맥박수도 감소하고 소변량도 줄어듭니다. 보기 5번 임종이 임박했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도 왠지 작아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임종시가 되면 왜 동공이 풀렸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빛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때가 되면 동공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실기시험 문제 계속할게요. 힘내세요. 아자!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한다. 2. 비위간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 넣는다. 3.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하여 주입한다. 4.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 5.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정답은 4번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입니다. 경관 영양,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양액은 뭡니까? 밥이에요. 밥 먹고 나서 우리 바로 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찬밥 주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체온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2번과 5번 자 비위간이 빠졌다. 청색증이 나타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따따따따따따따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턱을 들어 올리게 한 후 음식을 먹인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의자 높이를 높인다. 3.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위치보다 낮게 한다. 4.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 5. 팔을 잘 움직이도록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4번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다입니다. 보기 1번 턱을 들어 올리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보기 3번 시험에 종종 출제됩니다. 식탁의 높이는 가슴과 배꼽 사이입니다.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2.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3.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4.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정답은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가루약은 숟가락 이용하는 거 아시죠? 물에 녹여서 투약을 하고요. 또는 무침 주사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녹인 가루약을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기 3번 금식을 하고 있어도 혈압약 복용 계속합니다. 보기 4번 알약을 흡수를 돕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말이 안 되고요. 보기 5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복용량 줄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2.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한다. 3. 1회 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4.
오랫동안 먹지 않는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5.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입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 윗 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정답은 5번.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안약은 액체잖아요. 눈에 넣으면 코로 흘러내려가겠죠.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비루관을 눌러주는 겁니다. 보기 1번. 자, 눈을 한번 보세요. 멸균 솜으로 눈을 닦을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 것 이상하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보기 2번과 3번, 4번 한꺼번에 설명이 되겠네요. 안약은 각막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 눈꺼풀 중앙이나 외측에 투약합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는 위를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랫 눈꺼풀에 투약할 거니까 아랫 눈꺼풀을 당겨야 되겠죠.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터 앉게 한다. 3.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5.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정답은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입니다. 화장실 이용뿐만 아니라 휠체어로 어디든 이동을 해서 대상자를 내릴 때에는 제일 먼저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그 다음에 발 받침대를 접은 후에 대상자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금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변실금이 빈번하면 지사제를 먹인다. 3.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활동이 많은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5. 변비가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관장한다. 정답은 3번 안절부절 못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이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2.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3.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아둔다. 4.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5.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린다. 정답은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입니다. 보기 1번 변기를 차갑게 하면 놀래서 똥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보기 2번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침상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말이 안 되겠죠. 보기 3번 간이변기는 세척해서 침상 위에 두는 것보다는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둡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2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입니다. 보기 5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해서 소변을 버린다. 왠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 함정입니다. 자, 소변 배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소변 배출구로 소변을 비웁니다. 기억하세요.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2. 피부의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5.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에 면 덮개를 덮는다. 정답은 3번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준다입니다. 협조가 가능할 경우에는 무릎 세워주세요, 허리 좀 들어주세요 해서 기저귀 채울 수 있는데 협조가 불가능하니까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3.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구어 준다. 4.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 닦는다. 5.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정답은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왜? 하면서 구토하거나 심하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보기 2번 구강 청결할 때는 앉은 자세가 제일 좋지요. 그게 안 되면 옆으로 누운 자세나 침대 머리 올려줍니다. 보기 3번 생리식염수로 입안 헹군다 5번입니다.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2.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근 후 씻긴다. 3.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4. 각질 제거를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5. 발의 티눈은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입니다.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 아실 거고요. 보기 3번 발가락 사이 알코올로 닦는 거 오바입니다. 비누로 깨끗하게 발가락 사이사이 씻으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각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오일이나 로션으로 잘 관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직 양말은요. 모직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요. 면 제품이 최고입니다.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2.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22도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4.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정답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입니다. 보기 2번 우리 어르신들 목욕 1시간씩 하면 힘듭니다. 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보기 3번 22도에서 26도씨는 욕실 온도입니다. 그럼 목욕물 온도는 얼마냐? 35도 정도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몸을 닦을 때에는 심장 먼 곳에서부터 심장 중심 방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말초 방향에서 몸의 저 끝에서부터 몸의 중심 방향으로 닦습니다. 보기 5번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요. 욕조에서 나온 후에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감깁니다.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 준다. 2. 콧방울과 코 안을 깨끗이 닦아낸다. 3.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아낸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정답은 2번 콧방울과 코안을 깨끗이 닦아낸다입니다. 코 속은 깨끗이 닦아내요. 그러나 귀 속은 닦으면 안 됩니다. 그림과 같이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3. 수액 오른쪽 팔 왼쪽 팔 4.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 5. 왼쪽 팔 수액 오른쪽 팔 정답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왼쪽 팔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거 다같이 임마였지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라는 뜻이지요. 요점 정리 영상 꼭 보세요. 댓글에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임마다. 그런데 이번처럼 벗기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반대겠지요. 그래서 임마만 외워놨다가 벗기는 문제가 나오면 반대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니까 건강한 쪽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팔이 먼저고 나중에 왼쪽 팔입니다. 수액이나 머리가 나오면 어디 중간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보기 1번이 되는 겁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는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이렇게 앉힐 때에는 마비된 층을 위로 가게 해서 돌려 눕힌 다음 앉힐 거거든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의 손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가슴 위에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워서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고 어깨와 넙다리 또는 어깨와 엉덩이, 엉이죠. 그것을 지지해서 앉히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의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입니다. 요점 정리 영상에서 했던 내용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동하려는 쪽에 서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오른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동할 때에 대상자의 팔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대상자의 두 팔은 가슴 위로 올리고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을 합니다. 먼저 상반신을 이동을 할 때에는요. 한 손은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쭉 넣어서 받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을 합니다. 하반신을 이동할 때는 허리와 엉덩이의 아래로 손을 넣어서 이동을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2.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3.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4.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한다. 5. 잠금 장치를 반쯤 잠그고 이동한다. 정답은 3번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입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때에 오르막 내리막일 때는 지그재그예요.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갑니다. 그러면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내려가는 거니까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가야 되겠죠. 울퉁불퉁한 길은 앞바퀴를 들고 갑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 가까이에 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대상자의 건강한 손과 발이 침대를 지지해서 안전하게 침대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길 때 이동 변기의 위치와 지지해 주어야 할 곳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쪽 허리, 2. 건강한 쪽 어깨, 3. 마비된 쪽 허리, 4. 마비된 쪽 어깨, 5. 마비된 쪽 무릎. 정답은 1번 건강한 쪽 허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동 변기의 위치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으로 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주어야 할 곳은 대상자의 허리와 무릎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앞에 서서 대상자의 무릎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지지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자세 변환용 쿠션의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1. 표면이 미끄럽다. 2. 커버 분리가 안 된다. 3. 내부 충전재가 딱딱하다. 4.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 5. 누웠을 때 등 아래에 깔 수 있다. 정답은 4번 쿠션에 부착된 지퍼는 감춰져 있다입니다. 시험에 종종 보기로 이 지퍼가 출제가 되어지는데요. 쿠션에 있는 지퍼건, 베개에 있는 지퍼건, 이불에 있는 지퍼건 할 것 없이 무조건 지퍼는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 피부가 약해요. 그래서 지퍼가 자극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퍼는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가래, 2. 빈뇨,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 부종. 정답은 4번 무기력감입니다. 그 외에도 소변 횟수가 감소하고 피곤, 마른 피부와 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스 밸브를 점검한 후 열어둔다. 2.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3.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한다. 4.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5. 지진 안내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입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2.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3.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 정답은 5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나간다입니다. 보기 1번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보기 4번 자세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이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개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실 것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채소는 물에 1, 2분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4.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5.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정답은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습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입니다. 보기 1번 면은 햇볕에서 바짝 말리는 것이 좋지요. 오리털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매트리스는 푹신한 소재보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베개는요. 너무 푹신한 것, 깃털이나 솜처럼 너무 푹신한 것도 안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형태가 유지되는 베개가 좋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1. 텃밭 가꾸기 2. 관공서 방문 3. 애완견 돌보기 4. 제사 음식 준비 5. 건강검진 정답은 2번 관공서 방문입니다. 재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입니다. 보기 1번 손떨림, 불안,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복용하실 때에는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가 치매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방은 가족과 멀리 배치한다. 2.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3.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 4.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5.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에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을 설치한다입니다. 만약에 치매 대상자가 방 안에서 문을 잠궜는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보기 4번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라 하더라도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의 약을 복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요. 보기 5번 음식물 쓰레기 부엌에 보관을 했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부엌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밤낮이 바뀐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잠을 자는 동안 커튼을 쳐준다. 2. 취침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낮에 졸고 있을 때 말을 걸지 않는다. 4.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야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원인을 파악한다입니다.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준다. 2.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여 동선을 줄인다. 3.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4.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5.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정답은 5번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입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보기 1번 치매 대상자에게는 환경의 변화 주는 것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기 2번 조명은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서 예를 들면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데 그걸 보고 어둑어둑해서 누군가가 서 있구나. 나를 위협하는 대상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 배회 코스 만들라고 했는데 공부하신 분들 배회 코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실수하기 쉬운데요. 배회 코스는 실외가 아니라 집 안에서 배회 코스를 만들어서 다녀오게 합니다. 보기 4번 배회하는데 현관문까지 열어두면 더 위험하겠지요.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자고 한다. 2. 원래부터 신분증은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3. 신분증은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4.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에 같이 가서 찾아본다. 5. 잃어버린 신분증은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 평소에 신분증을 두는 장소에 같이 가서 찾아본다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 가서 찾아본다라는 것이죠. 요양보호사가 신분증을 찾아서 갖다 주면 치매 대상자는 아하 이제 보니 요양보호사가 내 신분증 가져갔군 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보기 2번 신분증이 없었다고 인식시킨다. 곧 설명한다 라는 것이죠. 보기 3번 설명한다 되어 있고요. 보기 5번 우편으로 돌아온다고 말한다. 곧 설명한다 라는 것이죠.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설명한다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랬는지 물어본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치매 초기에 나타나고요. 보기 2번과 3번 자주 일어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보기 4번 우울증은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겁이 많으시군요. 뭐가 무서우세요? 2. 다른 대상자를 자꾸 괴롭히면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3. 저분이 남편으로 보이세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와 다르잖아요. 4.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5.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답은 5번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입니다. 보기 4번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자, 치매 문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팁 드립니다. 뭐뭐라고 질문한다. 왜 그런지 물어본다. 뭐뭐라고 설명한다.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성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손을 때려서 제지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여성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성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정답은 3번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입니다.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요점 정리 영상에서 쉽게 암기하는 법 알려드렸죠. 중증 나오면 악기 연주다. 그래서 중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기는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것 아니고요. 간단한 악기 탬버린이 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입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1. 노인성 난청 2. 판단력 장애 3. 진압력 장애 4. 이해력 장애 5.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1번 노인성 난청입니다. 난청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놔? 요양보호사 1.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 오늘은 스웨트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3. 잘 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4. 새로 산 이 스웨트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 저는 어르신의 스웨트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입니다. 처음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2.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3.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4.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정답은 3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원칙이 시계 방향이죠. 사물의 위치를 설명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보기 1번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 4번 우리도 가만히 서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 어깨를 갑자기 확 두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신체를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좋겠죠. 보기 5번 항상 대상자 중심입니다.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합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며 기다리게 한다. 3.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정답은 5번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3.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2번 아침약 드실 시간이에요 입니다. 왜 안 드셨어요? 그 사람 누구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이런 질문형은 치매 대상자가 대답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형 보기가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한 거였고요. 보기 5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질식 대상자에게 하임리히법을 적용할 때 구조자 손의 위치는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3번 다입니다.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기도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얼음찜질을 한다. 3.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다. 4. 목 주변에 화상 연고를 바른다. 5. 목 주변을 소독 거즈로 덮는다. 정답은 3번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응급처치니까 목 주변에 소독 거즈를 해야 되나 화상 연고를 발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은요 기도가 막혀서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심장 충격을 실시한 뒤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면 대상자한테 엄청 강한 충격이 빡 가져요. 심장에 충격을 주는 버튼이라는 거죠. 그때 내가 손을 대고 있다? 그 충격이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기 1번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죠. 심폐소생술하는 암기법 있었죠. 요점 정리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보기 2번 이것도 암기법 있었죠. 오빛 왼중겨 했는 거 기억나시죠? 예, 오른쪽 빗장뼈,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입니다. 오빛 왼중겨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보기 3번 분석 중일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대상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안 해도 되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그때는 심폐소생술도 하면 안 되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됩니다. 분석하는 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손을 다 떼는 겁니다. 보기 5번 심장 충격이 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상자의 반응을 살피고 있을 게 아니라 심장 충격이 가고 나면 바로 가슴 압박 팍팍팍 들어가야 되겠죠. 쓰러져 있는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1. 가슴 압박 2. 도움 요청 3. 호흡 확인 4. 회복 자세 5.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정답은 2번 도움 요청입니다. 요점 정리 영상에서 암기법 알려드렸습니다. 반도호가 했죠. 우리나라 한반도에 호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반도호가 암기했습니다.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곧 반응을 확인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도움 요청이지요. 요양보호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영상이 요점 정리 영상입니다. 저도 강추하는 영상인데요. 아래로 또르륵 내려가서 댓글 보시면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은 알리자 요양보호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